자, 그러면 해당 셀이라는 변수는 중첩 반복문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순서로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행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이러한 순서로 순회를 하게 됩니다. 해당 정보가 제대로 순회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fstring 방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fstring 방식 안에 중괄호 안에다가 셀 value라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셀 value. 셀 value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지금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이 연달아서 아래 방향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end라는 옵션에서 공백 문자열을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백 문자열을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행이 다음 행으로 넘어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깥쪽 반복문에다가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사용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학생 정보가 이렇게 행에 맞춰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이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셀 밸류 중괄호 안에 있는 셀 밸류에다가 위아래 쌍따옴표를 사용하시고 오른쪽 곱셈로 오른쪽 정렬을 의미를 하죠. 오른쪽 곱셈 10이라고 하시면 12칸을 확보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해당 정보에서 필요 없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정보는 1행에 대한 정보예요. 1행에 대한 정보는 항목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항목에 대한 정보는 컬럼스라는 리스트 변수에 다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쪽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원래는 디폴트 값으로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0이 아니라 저희가 1이라고 해주시면은 첫 번째 행에 있는 항목 정보를 빼서 나머지 값들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해주시니까 어떻게 나타나나요? 항목은 항목 리스트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 학생 정보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각각의 행에 있는 학생 정보를 스튜던트 딕셔너리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딕셔너리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아까 4번인가 5번 문제를 풀었을 때 3행에 있는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화 시켰을 때와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이라는 변수를 동일하게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컬럼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이 컬럼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다? 컬럼스라는 리스트 변수에 있는 J값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안쪽 반복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번, 이름, 학과, 입학년도, 학년, 성별, 성적이 컬럼이라는 변수에 대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3행에 있는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화 시켰던 거와 동일하게 스튜던트
딕셔너리라는 변수에다가 키값으로 뭐를 사용한다? 컬럼이라는 키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셀에 있는 밸류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문제에서 5번이네요. 5번 문제를 풀었을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쁘게 학번이라고 해서 학번이란 키에 대응되는 밸류로 이름이란 키에 대응되는 밸류로 김철수, 학과라는 키에 대응되는 밸류로 컴퓨터공학과라고 이러한 동일한 형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안쪽 반복문에 있는 프린트문, 해당 프린트문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반복문에 있는 프린트문 있죠. 여기는 원래 개행을 담당하는 프린트문인데 여기다가 저희가 딕셔너리가 제대로 매 행마다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튜던트 딕이라고 해당 변수가 제대로 딕셔너리가 키와 밸류가 매핑됐는지 매주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매 행마다 학생 정보가 딕셔너리로 잘 키와 밸류랑 매핑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접근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해당 학생에 대한 이름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름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름이라는 키를 매 행마다 가지고 와주면 돼요. 문제를 좀 더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시면은 해당 학생 정보에서 이름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학생 정보에서 성적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성적이라고 해서 성적을 키값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은 학생 성적만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에는 없지만 예시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바깥쪽에 있는 프린트문은 잠깐 주석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스튜던트 딕셔너리에서 만약에 학년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년. 이 학년이라는 값이 뭐일 때? 3학년일 때. 3학년일 때인 학생 값만 확인을 한다면 이렇게 학년이 3인 학생들만 어떻게 하면 된다? 프린트 스튜던트 딕셔너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된다. 자, 해당 3학년만 출력을 다음과 같이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자, 보시면은 원래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출력해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3학년인 학생들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더 세분화돼서 학생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면 저희가 5월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스튜던트 뭐를 하면 된다? 딕셔너리의 성별, 여기 성별 값이 여학생인 학생들만 저희가 따로 뽑아서 확인을 할 수도 있다. AND라고 할게요. AND. AND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스튜던트 딕셔너리의 학년은 3학년이고 그리고 스튜던트 딕셔너리의 성별인 여학생만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네.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3학년인 학생들만 나왔는데 지금은 3학년이면서
여학생 정보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엑셀 정보를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2번과 13번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2번하고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저희가 그냥 if문을 거치지 않고 프린트문을 했을 때는 저희가 if문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 정보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if문을 사용해서 특정 조건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해당 학생들만 프린트문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성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나머지 다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성적이라는 키값을 통해서 해당 성적이 몇인 학생? 80점 이상인 학생. 자, 저희가 8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왼쪽 부등호와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보다 크거나 같은 학생들, 성적이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학생들 라고 저희가 이렇게 필터링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필터링 조건을 만들었으면 해당 학생들만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print student dictionary 이라고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student dictionary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성적값이 몇인 학생? 80 이상인 학생들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같이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까지 지워주시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름이란 열이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름이라는 열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이라는 열에서 김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학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멤버십 연산자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멤버십 연산자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king of the ring이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해당 문자열에 저희가 특정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저희가 프린트 하시고 예를 들어 저희가 오브라는 문자열을 찾고 싶어요. 그럼 오브가 in A라는 문자열 안에 오브라는 문자열이 존재하는지 만약에 존재한다면 true,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캐시라는 단어는 king of the ring이라는 문자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었죠. 저희가 A라는 문자열 변수에서 find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find 함수. A라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함수죠. 그래서 find 함수에 of라고 저희가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에 해당 값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위치값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고 만약에 캐시라는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1이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조건에 맞게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인 연산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in이라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때 저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 연산자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문자열은 김이죠.
그래서 스튜던트 딕셔너리에 이름이라는 컬럼에서 김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당 학생들만 필터링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씨가 없나? 오, 김씨가 없네. 네. 그러면 이씨로 해볼게요. 네. 이씨로 수정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하시고 실행을 하면은 한 학생이 나오네요. 이씨로 이제 이승하 학생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I로 저희가 예를 들어 성적이라는 값을 한번 제일 높은 학생이 누군지 그리고 제일 낮은 학생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코어라는 딕셔너리를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바깥쪽 반복문 더 위에다가 스코어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스코어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어펜드 함수를 통해서 바로 어펜드 함수 들어가지 말고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스튜던트 딕셔너리에 있는 저희가 성적을 스코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적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실제 성적 값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키로 접근해서 스코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결과를 스코어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어펜드 함수를 통해서 스코어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시고 저희가 프린트 스코어스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은 전체 학생 점수가 리스트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체 학생 정보를 리스트 변수에 저장하게 되면은 저희가 해당 리스트 변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보고 싶을 때는 max scores라고 하시면은 해당 학생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의 점수 99점이네요. 99.7점. 그 다음에 프린트 제일 낮은 점수를 가진 학생. 이 전체 엑셀에서 제일 낮은 점수는 다음과 같이 3.1이 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균값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평균값도 average라는 min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m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잠시만요. 제공을 하진 않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체 학생의 합산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스코어. 이렇게 전체 학생의 합산값 이렇게 구하시고 저희가 len 함수를 통해서 전체 학생 개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전체 학생 평균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488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콜럼을 다음과 같이 키 값으로 특정 변수에 대입을 한 다음에 append 함수를 통해서 전체 값들을 리스트 변수에 담은 다음에 max 함수, min 함수, sum 함수, len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거의 막바지쯤에 numpy랑 panda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pandas 라이브러리가 약간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강의 자료 스터디 윗미 사이트 들어오시면 세 번째 강의 자료에 함수라고 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 자신의 나이를 저장을 하고 간단하게 출력을 하는 코드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A에 33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f스트링 방식으로 저희 나이는 A 살입니다 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해당 코드 블럭을 한번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코드 블럭을 원하는 시점에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호출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함수로 해당 코드 블럭을 정의를 해서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def라는 키워드는 define의 약자, 앞글자 세 글자를 따서 def라고 합니다. def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한 칸 띄어 쓰시고 저희가 프린트 해당 저희가 선언한 함수의 이름에 대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함수 이름을 프린트 age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함수의 이름을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아서 함수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이름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오른쪽에다가 괄호를 열고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가 끝났다는 의미로 위아래 쌍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면은 그 해당 코드의 끝에 위아래 쌍따옴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코드 블럭이 가는구나 해서 4칸 들여쓰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4칸 들여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해당 코드 블럭에다가 위와 동일하게 a라는 변수에 3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f스트링 방식으로 제 나이는 a 8이다 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떠한 결과도 안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프린트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도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해당 코드 블럭이 실행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코드 블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저희가 선언한 함수 이름을 동일하게 print age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수를 저희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열고 닫아 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은 이 괄호가 해당 변수 이름 아니면 함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변수 이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변수 이름이라면 괄호가 안 들어가겠죠. 저희가 이렇게 소괄호로 열고 닫아줌으로써 파이썬한테 이거는 함수를 호출한 거야 라고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괄호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그제서야 print age라고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코드 블럭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저희가 해당 코드 블럭을 다시 또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print age라고 해서 다시 호출하게 되면 해당 함수가 호출돼서 여기 해당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 블럭이 다시 한번 실행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해당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매개 변수에 원하는 값을 대입해서 함수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을 print age라고 하시고, 자, 요번에도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마지막 위치에다가 괄호를 열고 닫아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 괄호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개 변수 이름으로 age라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괄호가 닫히고 함수 정의가 끝났다는 의미로 위아래 쌍따옴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 저희가 해당 함수가 호출되면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함수 첫 번째 줄에는 프린트문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스트링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제 나이는 중괄호입니다
입니다가 되겠죠. 근데 중괄호 안에 저희가 매개 변수, age라는 매개 변수, print ag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대입된 값이 들어있는 age를 저희가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의한 함수 이름 print age라고 하시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열고 닫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괄호를 열고 닫지 않으면 이게 변수 이름인지 함수 이름인지 컴파일러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age라는 얼규먼트가 지금 missing 놓쳤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age라는 매개 변수에 대입할 값으로 33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3 중괄호 소괄호 안에다가 33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33이라는 값이 print age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age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age라는 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fstring 방식에 있는 age에 대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제 나이는 33살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다르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33살이 아니라 25살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25라고 해서 괄호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제 나이는 25살입니다 라고 변경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이라는 값이 age라는 변수에 대입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25라는 값이 age라는 변수에 대입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개 변수의 값을 함수로 호출하는 시점에 매번 바꿀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def라고 하시고 함수 이름을 add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1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add1이라고 하고 저희가 바로 안에다가 a라는 값만 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가 끝났다는 의미로 위아래 쌍따옴표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매개 변수로부터 대입받은 값에다 더하기 1을 한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 이 함수는 어떠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계산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결과도 반환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당 함수에서 어떠한 처리가 진행이 됐을 때 진행된 결과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return result. 함수 내에서 어떠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 처리된 결과를 다시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 다음에 return할 값, result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직접 a 플러스 1이라고 하셔도 되고 어떠한 값도 이렇게 이 위치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d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add1의 인자값으로 10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이라고 하시고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시면은 10에서 1이 더해진 값이 리졸트에 저장되게 되고 해당 리졸트 결과를 반환한다, 리턴한다. 리턴을 해서 11이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1이라는 값을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print c라고 하시면 저희가 add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add1 함수를 호출할 때 10이라는 값을 a라는 매개 변수에 대입하게 되고 a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1을 더한 결과값을 result 변수에 저장하고 result 변수를 리턴을 함으로써 c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c 변수를 출력하면 10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수 내에서 처리한 결과를 반환하고 싶을 때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진도 함수 남은 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